안녕하세요. 25년간 중년 관계 상담을 해온 심리 멘토 김민정입니다. 남자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평소 가볍게 인사만 나누던 여자분이 어느 날부터 당신만 보면 자꾸 웃고 눈을 마주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젊은 세대는 호감이 생기면 바로 표현합니다. 연락처를 물어보고 밥 먹자고 제안하고 SNS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겨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작은 신호로만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중년 여성의 호감 신호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젊은 세대처럼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하며 신중합니다. 문제는 이 조심스러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분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놓치고 있던 그녀의 신호를 정확히 읽는 법을 배우실 겁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이 호감을 느낄 때 참지 못하고 드러나는 8가지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에 대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순간, 거기에 담긴 진짜 의미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다 같이 나오는 길, 당신이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에 그녀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사회적인 미소가 아닙니다. 눈까지 함께 웃으면서 얼굴이 환해지더니 웃음을 참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고개를 돌리며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 순간 그녀의 귀가 살짝 붉어지는 걸 당신이 놓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반응을 가볍게 넘깁니다. 내 말이 재미있었나 보다, 원래 웃음이 많은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남녀의 관계를 상담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웃음에는 젊은 시절과 다른 무게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50대 이후의 여성은 함부로 웃지 않습니다. 세월이 주는 신중함 때문이죠. 그런 그녀가 당신 앞에서만 웃음을 참지 못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중년 여성이 호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건 표정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반응들이 나타나죠. 상대 앞에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고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설렘이라는 감정은 숨기려고 해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움도 생깁니다. 혹시 내가 너무 티를 내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이러는 게 어색해 보이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웃다가도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거나 일부러 다른 곳을 쳐다봅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자신의 마음이 혼자만의 착각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54세 윤미선 씨의 경우입니다. 동네 등산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는데 처음엔 그냥 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행 중에 그 남성이 오늘 등산화 색깔이 참 예뻐요. 눈에 확 띄네요라고 말했을 때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고 다음 산행날이 기다려졌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한가 싶었는데 그분 생각만 하면 자꾸 웃음이 나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남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후의 모든 걸 바꿉니다. 그녀의 웃음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웃으시는 모습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거창한 멘트가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신호만 보내면 됩니다. 같이 있으면 편하게 웃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자신의 마음이 어색한 게 아니라는 확신을 줍니다. 웃음을 숨기지 못하는 순간 그건 그녀가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수많은 중년 커플의 시작을 지켜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직장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자분과 가볍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이 무심코 요즘 업무가 좀 과중해서 피곤하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 저도요. 요즘 정말 그래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 나이에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 힘들죠라고 당신의 말에 정확히 공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래도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그 목소리에 묻어나는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남성들은 이런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원래 공감을 잘하는 성격이겠지 정도로만 여기죠. 설마 나한테 특별한 관심이 있을까? 누구한테나 저렇게 친절할 거야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게 있습니다. 말투가 바뀐다는 건 이미 그 남성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인 여성은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부드러워지고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공감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계산된 행동이 아닙니다. 호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상대와 같은 감정선에 서고 싶어지는 거죠. 그의 힘든 점을 함께 느끼고 그가 편안함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설렘이라는 감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은 공감 하나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 사람의 일상 전체가 궁금해지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깁니다. 혹시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표현하고 나서는 상대의 반응을 조용히 살핍니다.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59세 박선영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15년을 근무하면서 늘 혼자 일해왔는데 작년에 새로 부서로 온 남성 동료가 자꾸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남성이 요즘 팀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스트레스 받네요 라고 말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다들 여유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라고 공감하면서 대화가 이어졌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그렇죠 정도로만 대답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남성의 표정을 살피면서 힘내세요라는 말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자신의 변화가 느껴졌답니다. 이럴 때 남성의 반응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녀의 공감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라고 진심을 담아 답하는 겁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대화가 끝날 때 다음에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면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 안도감이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로 바뀝니다. 말투의 변화는 그녀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가장 부드럽고도 확실한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모임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그녀가 손에 든 가방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당신이 자연스럽게 제가 들어드릴까요? 라고 건넸을 뿐인데 그녀의 걸음이 순간 멈춥니다. 아,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럼 죄송한데 잠깐만요라며 가방을 건네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설렘이 스쳐 지나갑니다. 남성들은 이런 배려를 당연한 예의로 생각합니다. 그냥 도와드린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어.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친절이야 정도로 여기죠. 하지만 수많은 중년 커플의 관계 시작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여성에게 작은 배려는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게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오랫동안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도 어려운 일도 혼자 감당하는데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작은 배려가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비어있던 감정의 자리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설렘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에서 시작되죠. 누군가 내 짐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할 때 그건 물리적인 무게만 덜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여성은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 이 친절이 일회성은 아닐까, 나만 혼자 기대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상대의 표정을 살핍니다. 이 배려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예의인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10년 전 사별 후 혼자 지낸 56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26년을 근무하면서 항상 스스로 해결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회사 행사 준비로 큰 박스를 옮기고 있을 때 한 남성 동료가 다가왔답니다. 힘드시겠어요. 제가 사무실까지 들여다 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박스를 받아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그날 저녁 내내 그 장면이 떠올랐고 다음날 출근하면서 그 남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놀라웠어요. 그분이 또 나타날까 싶어서 아침에 거울도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 남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배려를 베푼 후에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괜찮으셨어요? 다음에도 무거운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라고 자연스럽게 한마디 덧붙이는 겁니다.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작은 확인입니다. 이런 한 문장이 그녀에게는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안심을 줍니다. 배려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걸 느낄 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작은 배려는 그녀의 마음을 여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남자분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소 가볍게 인사만 나누던 여자분이 갑자기 당신의 일상에 관심을 보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거나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건네는 그 한마디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이 입을 열기 전까지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질문을 그냥 인사치레로 받아들입니다. 예의상 물어보는 거겠지. 누구한테나 저렇게 친절할 거야 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네, 뭐 그냥 그렇게 지내줘라고 짧게 답하고 바로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근황을 궁금해한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바로 호기심입니다. 그가 요즘 무얼 하며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힘든 일은 없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설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상대의 일상이 궁금해지는 순간부터죠. 중년 여성은 이 감정을 숨기려 합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티가 날까봐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슬쩍 근황을 묻는 겁니다. 상대가 어떻게 답하는지 듣고 나서 다음 대화를 어떻게 이어갈지 속으로 고민합니다. 만약 남성이 무심하게 대답하면 그녀는 내가 너무 나갔나라고 생각하며 한 걸음 물러섭니다. 반대로 남성이 진심을 담아 답한다면 그녀의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57세 정미경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한 남성을 알게 됐는데 처음엔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남성 생각이 자주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임이 없는 날에도 오늘은 뭐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결국 다음 모임 때 용기를 내서 요즘 읽으시는 책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요라고 물었답니다. 그 남성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 기억해 주셨네요. 정말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라고 답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렜어요. 다음 모임 날이 기다려졌죠. 이럴 때 남성이 어떻게 답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짧게 끊지 마세요. 요즘은 괜찮아요. 당신은 어떠세요? 라고 되묻는 겁니다. 자신의 근황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고 상대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거죠. 요즘 등산 다니고 있는데 건강해진 것 같아요. 당신도 운동 좋아하시잖아요.처럼 공통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더 좋습니다. 이런 대답은 그녀에게 나도 당신이 궁금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화가 끝날 때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 좋네요. 다음에 또 얘기해요라고 마무리하면 그녀는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황을 묻는 질문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모임이 끝나고 다들 하나둘 자리를 뜨는데 그녀만 유독 천천히 가방을 챙깁니다. 분명 급한 일도 없어 보이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당신이 나가려고 하면 아, 벌써 가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까지 함께 걸으면서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헤어지는 순간까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망설이는 그 표정. 놓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은 이런 행동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냥 여유 있는 사람이구나. 원래 느긋한 성격이겠지 하고 생각하죠. 설마 나랑 더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녀가 시간을 아낀다는 건 그 사람과의 순간 하나하나가 소중해졌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호감이 생기면 함께 있는 시간이 달리 느껴집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마음이 가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설렘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걸음을 늦추고 대화가 끝나도 다른 주제를 꺼내며 시간을 붙잡으려 합니다. 중년 여성은 이 감정을 숨기려 하지만 행동은 정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타이밍이 늦어지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생깁니다. 혹시 내가 너무 붙어 있는 건 아닐까?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죠. 그래서 티 안 나게 시간을 늘리려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1세 김혜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서예 교실에서 한 남성과 친해졌는데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업이 끝나면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는데 자신만 붓을 천천히 씻고 가방을 천천히 챙기더랍니다. 그 남성도 함께 남아있으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어느 날 그 남성이 오늘도 늦게 가시네요. 같이 나가실래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주차장까지 5분 거리를 15분 동안 걸었어요. 그분과 더 있고 싶어서 일부러 천천히 걸었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럴 때 남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녀가 시간을 늘리려는 걸 알아차렸다면 함께 맞춰주세요. 저도 천천히 가려고요. 같이 걸으면서 얘기해요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헤어질 때도 급하게 돌아서지 말고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다음엔 더 일찍 만나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당신도 나와 있는 시간이 좋았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다음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생기면 그녀의 마음은 더욱 설렙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아끼는 행동은 그녀가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가장 간절한 신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퇴근 후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칩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 자리에 앉았는데 잠시 후 그녀가 다가와서 여기 케이크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단순한 질문 같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안 먹어봤는데요 라고 답하자 그럼 다음에 같이 먹어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 직접적으로 말한 것 같아 순간 얼굴이 붉어지는 걸 애써 감추는 모습입니다. 남성들은 이런 말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냥 맛집 추천해 주는 거구나. 친절하게 정보 공유하는 거겠지 정도로만 생각하죠. 설마 나한테 같이 가자는 뜻은 아니겠지. 그냥 한 말이야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감정을 돌려서 말한다는 건 실은 그 안에 진짜 마음을 숨겨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호감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일수록 더 그렇죠. 이 나이에 내가 먼저 관심을 표현하는 게 맞나 하는 조심스러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세요는 당신이 걱정됩니다라는 뜻이고 그 영화 재미있대요는 같이 보고 싶어요라는 의미입니다. 설렘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됩니다. 직접 말하면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포장해서 건넵니다.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모르는 척해줘도 괜찮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상대의 반응을 살핍니다. 자신의 진심이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55세 이정희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동료로 10년을 함께 일한 남성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먼저 마음을 표현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그 남성을 만났을 때 요즘 점심 어디서 드세요? 회사 앞 한식당이 괜찮던데요 라고 말했답니다. 사실은 같이 점심 먹고 싶다는 뜻이었는데 그렇게 직접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남성이 아, 그래요? 언제 한번 같이 가봐요라고 답했을 때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날 저녁에 옷장을 뒤지면서 내일 뭘 입을까 고민했어요. 점심 약속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었죠. 이럴 때 남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녀의 용기를 살리거나 꺾습니다. 그녀의 말 뒤에 숨은 진심을 알아채 주세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볼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돌려서 말하는 그녀에게 당신이 먼저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당신과 함께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런 답변은 그녀에게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자신이 돌려 말한 그 조심스러운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녀는 다음엔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돌려 말하는 순간은 중년 여성이 거절의 두려움을 넘어 당신에게 마음을 건네는 용감한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녀가 평소와 다른 헤어스타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라고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그녀의 표정이 순간 환해집니다. 아, 그래요? 라고 답하면서 손이 자꾸 머리카락 쪽으로 가고 귓불이 붉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모임 내내 당신을 의식하듯 시선이 자꾸 당신 쪽으로 향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칭찬을 단순한 사교 멘트로 생각합니다. 그냥 예의상 한 말이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칭찬이야 정도로만 여기죠. 설마 저 정도 말에 특별한 의미를 둘까? 그럴 리 없다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중년 관계를 상담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작은 칭찬은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는 겁니다. 칭찬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칭찬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주변에서 예쁘다는 말, 잘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이 사라집니다. 가족들도 직장 동료들도 이제는 당신을 칭찬하지 않죠. 존재 자체가 공기처럼 당연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누군가 자신을 제대로 봐주고 칭찬한다는 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깨우는 일입니다. 설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느낌에서요. 하지만 이 여성은 설렘을 감추려 합니다. 이 나이에 칭찬 하나에 기뻐하는 게 어색할까봐 혹은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눈을 피하고 표정을 가다듬으려 하지만 이미 마음은 흔들린 상태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0세 강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하면서 누구에게도 칭찬받은 기억이 없었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됐죠. 그런데 지난해 새로 온 남성 팀장이 회의 중에 강 과장님 의견이 정말 날카롭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라고 말했을 때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의 얼굴이 웃고 있더랍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서도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누군가 내 생각을 인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다음 회의 때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잠이 안 왔죠. 이럴 때 남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칭찬을 건넨 후에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녀의 변화를 계속 알아봐 주는 겁니다. 지난번 그 스타일도 좋았는데 오늘도 참 잘 어울리세요라고 일관성 있게 말하는 거죠. 칭찬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은 항상 멋지게 보이세요라는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제대로 봐주는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외모뿐 아니라 생각, 행동, 태도에 대한 칭찬도 좋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라는 말은 그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소한 칭찬에 표정이 달라지는 순간은 여성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가장 눈부신 신호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각자 카트를 밀며 헤어지려는 순간 그녀가 다음에 또 마주치면 커피라도 한 잔해요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네, 좋죠라고 답하자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가벼워 보이고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전 당신 쪽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 시선, 느끼셨다면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남성들은 이런 말을 사교적인 인사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 누구한테나 저렇게 친절할 거야 정도로만 생각하죠. 설마 진짜 나를 만나고 싶다는 뜻은 아니겠지. 그럴 리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다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이미 당신과의 오늘이 좋았고 내일도 보고 싶다는 가장 솔직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호감이 생기면 현재가 아쉬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끝나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오늘처럼 좋은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설렘은 미래를 향합니다. 오늘이 좋았다면 내일이 궁금해지고 내일을 약속하면 그날까지 매일이 기다려집니다. 중년 여성이 다음 만남을 먼저 꺼낸다는 건 당신과의 관계가 우연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혹시 상대는 오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기대가 혼자만의 마음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58세 한미라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대기실에서 한 남성과 자주 마주치게 됐답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인사만 나눴는데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검진이 끝나고 나오면서 다음 달에도 검진 오시죠? 라고 물었는데 그 남성이 네, 당연하죠. 그때 또 뵙겠네요. 반갑습니다라고 웃으며 답했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다음 달 검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뒀어요. 한 달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그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남성이 어떻게 답하느냐가 그녀의 설렘을 키우거나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녀가 다음을 이야기한다면 명확하게 답해주세요. 네, 그때 꼭 봬요. 당신 만나는 게 기대되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만난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녀를 보는 게 기다려진다는 감정까지 전달하는 거죠. 더 좋은 건 구체적인 약속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시간 되시면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라고 제안하면 그녀에게는 확실한 기대가 생깁니다. 애매한 언젠가 또 봐요가 아니라 분명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만나요가 되는 거죠. 다음 만남을 먼저 꺼내는 순간은 그녀가 당신과의 시간을 오늘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가장 용기 있는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을 숨기지 못하는 순간, 먼저 공감하는 말투, 작은 배려에 흔들리는 표정, 근황을 묻는 질문, 함께 있는 시간을 아끼는 행동, 돌려 말하는 관심, 칭찬에 달라지는 표정,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말. 이 모든 게 중년 여성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신호입니다. 중년의 연애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더 진심이고 빠르지 않지만 더 깊습니다. 그녀의 작은 변화를 알아보는 남성이 되어 주십시오. 신호를 알아채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신호에 진심으로 답하는 겁니다. 조용한 변화를 알아주는 사람 곁에서 사람은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세요. 당신의 아름다운 인연을 응원합니다.